부자 아버지는 넋을 잃은 채 자신을 쳐다보는 두 어린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시험하고 있었다. 우리가 마음속 한구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이들의 영혼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나약하고 절박한 조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굳센 조각도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중 어느 감정이 강력하느냐는 것이다. 아침의 출근길, 늘 붐비는 지하철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매일 이렇게 일하러 가는 걸까? 월급이 들어오면 잠깐은 행복하지만 금방 집세와 카드값, 생활비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또 지출하고 이 끝없는 반복 속에서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바로 이 두려움과 욕망이 우리를 생쥐처럼 갇혀있는 레일을 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쳇바퀴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 우리가 돈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살펴보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을 잘 다스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을 같이 걸어보겠습니다. 감정을 지배하라. 너희들은 지금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앞에 두고 있는 거야. 그걸 배우면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즐길 수 있지. 그걸 배우지 못하면 마틴 여사나 저기 공원에서 소프트볼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가 될 거다. 저들은 쥐꼬리만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환상에 매달리고 3주밖에 안 되는 연차를 손꼽아 기다리고 4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뒤에 받는 얼마 되지도 않는 연금을 바라보며 살지. 그런 게 좋다면 시간당 25센트로 시급을 올려주마. 마이크와 나는 부자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부자 아버지의 말은 잔인하게 들렸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1시간에 25센트야. 마음에 들지 않니?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조금 빨리 뛰지 않느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랬다. 시간당 25센트는 내게 큰 돈이었다. 좋아. 그러면 1시간에 1달러를 주마. 부자 아버지가 능청스러운 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 말에 심장이 다른 박질을 치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받아들여. 나는 방금 들은 제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아. 1시간에 2달러는 어떠냐? 내 작은 머리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1956년에 시간당 2달러는 나를 세계 제일의 꼬마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금세라도 승낙하고 싶었다. 새 자전거와 새 글러브가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내가 보란듯이 현금을 내놓으면 친구들은 나를 경탄의 눈으로 쳐다보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좋아. 그러면 시간당 5달러를 주겠다. 그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갑자기 무언가가 변했다. 너무 거창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제안이었다. 1956년에는 어른들조차도 시급 5달러를 벌기가 힘들었다. 유혹이 재빨리 자취를 감추고 고요가 찾아들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왼쪽에 있는 마이크를 쳐다보았다. 마이크도 나를 바라보았다. 내 영혼의 약하고 절박한 부분은 침묵을 지켰다. 내 영혼의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분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잘했다. 부자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당한 가격을 부르면 살 수 있지. 그게 가능한 건 인간이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두 개의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돈이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채찍질한다. 월급을 받은 뒤에는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멋진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 그렇게 해서 하나의 패턴이 생기는 거다. 어떤 패턴인데요? 내가 물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청구서를 내고 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청구서를 내는 패턴이지. 인간의 삶은 죽을 때까지 두 가지 감정에 의해 지배된단다.
바로 두려움과 욕심이야.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지출을 늘려서 다시 그 패턴을 반복하지. 나는 그것을 쇠앙지 레이스라고 부른단다. 그들은 돈이 없다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들지는 않아. 머리를 쓰는 대신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곤 다시 손에 몇 달러가 들어오면 기쁨과 욕망, 욕심에 휘둘리게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지.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일터에 가고 돈이 두려움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아. 두려움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 이번에도 돈이 두려움을 달래주길 바라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쳇바퀴 같은 삶 속에 갇히지. 하지만 매일 아침 그들이 잠을 깰 때마다 두려움도 함께 눈을 뜬단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밤새 걱정에 시달리며 밤을 설치지. 그러곤 아침에 다시 일어나 일하러 가서는 월급 봉투가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두려움을 없애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돈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다. 그러면서도 사실을 이야기하려 들지 않아. 돈이 그들의 감정과 영혼까지 통제하는 거지. 부자 아버지는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말했다. 나는 너희들이 그 함정을 피할 수 있길 바란다. 너희들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싶은 것도 그것이란다. 다른 감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마. 먼저 욕망이 있지. 무언가 더 좋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을 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 때문이라도 돈을 위해 일하지.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돈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돈으로 사는 즐거움은 대개 순간적이고 더 많은 즐거움이나 기쁨, 편안함, 안정감을 얻으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돼.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일을 하지. 두려움과 욕망으로 흔들리는 영혼을 돈이 달래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며. 그렇지만 돈은 그런 일을 해주지 않아. 나는 부자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내 진짜 아버지가 수도 없이 하던 말을 떠올렸다.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 진짜 아버지는 자주 그런 말을 했다. 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물었다. 감정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감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의미지. 우린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 마음과 감정을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해야 해. 불리하거나 적대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해야 해 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감정에서 나온 소리지. 돈이 없다는 두려움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야. 하지만 청구서 대금을 내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두려움이 사고를 자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이크가 말했다. 예를 들어 돈이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경우에는 직장을 구하러 나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직장을 구하는 것이 과연 이런 두려움을 장기적으로 없앨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일까? 내 생각에는 아니다. 직장은 장기적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야. 하지만 우리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얻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라고요.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털어놓았다. 그래, 너희 아버지는 그러실 거다.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 아빠가 두려워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 그분은 내가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우신 거야. 그렇다고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마렴. 너희 아버지는 분명 너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길 바라시지. 나도 교육과 직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걸로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없어. 너희 아버지는 몇 푼을 벌기 위해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두려움 때문에 너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시지. 그러면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내가 물었다.
난 너희들에게 돈의 힘을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주마. 그걸 배우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지. 마침내 이해되기 시작했다. 부자 아버지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싶어 했다. 그때 그분은 잔인한 이야기들을 예로 들었지만 그 덕분에 나는 그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다. 그날 내 시야는 넓어졌고 나는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함정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나의 머리에는 퍼즐 조각들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얻었다. 하지만 학교는 그분에게 돈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두 아버지로부터 서로 다른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제까지 돈이 없을 때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돈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마이크가 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시급을 올려준다고 유혹했을 때 기분이 어땠니? 욕망이 불어나는 게 느껴지더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에 굴하지 않고 참을 수만 있다면 즉각적인 반응을 지체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하지. 우리는 늘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을 품고 산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들을 자신에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야. 감정이 사고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과 욕망이 자기를 불리하게 만들도록 내버려둔다. 그게 바로 무지의 시작이야. 그렇다면 제가 새 야구 글러브와 사탕 그리고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 것도 비슷한 건가요? 마이크가 물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장난감은 점점 더 비싸지지. 새 자동차, 보트,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한 큰 집처럼 말이다. 두려움이 우리를 문 밖으로 밀쳐내고 욕망은 내게 손짓하지. 그게 바로 함정이란다. 그래서 해답이 뭐예요? 마이크가 물었다. 두려움과 욕망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지란다.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야. 돈은 당근이고 환상이란다. 부자 아버지는 인간의 삶이 무지와 깨달음 사이의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분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무지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런 투쟁은 마음을 열거나 닫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매 순간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결정을 뜻했다. 학교는 중요하지. 학교에서는 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어떤 사회든 교사와 의사, 엔지니어, 예술가, 요리사, 경찰관, 사업가, 그리고 군인을 필요로 하니까 학교에서 이들을 교육시켜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번창할 수 있지. 그렇지만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학교는 시작이 아니라 끝을 의미한단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부자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날 그분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이 그러하듯이 그날 부자 아버지의 이야기도 그 뒤로 오랫동안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감정을 사용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렴.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공짜로 일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돈으로 유혹하는데 너희가 감정을 통제했을 때 너희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생각하는 법을 배운 거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지. 그 단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내가 물었다. 글쎄, 그건 너희들이 알아내야지. 너희들이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한다면 난 너희를 찔레가시 덤불로 데려갈 거다.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지. 나와 함께 갈 거라면 너희는 돈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돈이 너희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뭘 얻게 되나요? 내가 물었다. 토끼군과 똑같은 걸 얻게 되지. 부자 아버지가 어린이 동화책 리머스 아저씨에 나오는 주인공 이야기를 꺼냈다. 가시덤불이 진짜 있어요? 내가 물었다. 그럼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찔레 가시덤불은 우리의 두려움과 욕심을 의미한다. 스스로 사고를 선택하고 두려움과 나약함, 궁핍함에 맞서 싸우면 그 덤불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사고를 선택한다고요? 마이크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그래, 감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다. 청구서를 지불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겁을 집어먹고 아침마다 일어나 일터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이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지 못하지. 그래서 아무리 지겨워도 직장에 일을 하러 가는 거야. 점점 더 깊이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져드는 거지. 사고를 선택해야 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란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가 물었다. 그게 바로 내가 가르쳐 주려는 거다. 난 너희들에게 이성적 사고를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칠 거다. 직장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해.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 가지 문제밖에 없어. 월말에 어떻게 청구서 대금을 낼 것인가 같은 단기적인 거란다. 돈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다. 아니, 돈에 대한 두려움과 무지가 삶을 지배한다고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기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 일어나서 돈을 벌러 직장에 가는 거야. 진짜 중요한 질문은 다른 길은 없을까라는 생각은 떠올리지도 못하고 말이다. 머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다른데요? 마이크가 물었다. 많이 다르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사람들은 자주 이런 소리를 한다. 사람은 일을 해야지. 부자들은 다 사기꾼이야 라든가. 난 연봉을 올려받아야 돼. 같은 거 말이다. 난 이 직장이 안정적이라서 좋아 같은 소리도 하지. 하지만 아무도 이렇게 묻진 않아. 내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은 뭐지? 이런 의문을 품어야 감정적인 사고를 벗어나 명확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주어지는데 말이다. 우리가 다시 가게로 돌아가는 동안 부자 아버지는 부자들은 정말로 돈을 만든다고 설명해 주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부자들은 당나귀가 쫓는 당근처럼 돈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돈이 진짜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심에 젖어 돈의 환상을 쫓는다. 돈은 그저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 카드로 만든 집이 용케 서 있을 수 있는 건 대중의 무지와 환상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우리는 그날 부자 아버지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잘 들으셨나요? 결국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고 욕망에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생활할까 하면서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카드값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런 두려움이라는 감정 깊게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내 감정이 왜 이런 것일까? 여기서 다른 길은 없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감정적인 사고를 벗어나 명확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